이야기는 어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 효영, 서진, 효정 3남매가 거실에 함께 모여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잡담 몇 마디와 처마 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섞인 웃음소리 외에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서진과 효정은 맏형 효영이 수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은밀한 비밀, 자주 가까워 보였지만 놓쳐버린 꿈에 대해 처음으로 듣게 되었고,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의 표정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효영은 두 동생의 눈에 이상적인 본보기였습니다. 그는 침착하면서도 책임감이 강했고, 가족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진과 효정은 맏형이 가족을 보호하고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보장하는 것 외에는 뜬구름 잡는 꿈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성숙한 외면 뒤에 예술적 꿈으로 불타오르던 영혼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 모든 것은 아주 잔잔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 최근 개인전을 열어 예술계로부터 극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렸다면 저도 화가를 한번 해봤을 겁니다. 놀랍게도 효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시선이 가라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형은 화가가 되고 싶었단다. 그 말에 서진과 효정은 거의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놀라움으로 가득 찬 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맏형은 구체적인 꿈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고, 하물며 그처럼 다채로운 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효정은 마치 잘못 들은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말이세요? 믿을 수가 없어요. 반면 서진은 호기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효영은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초등학생 시절 매일 몇 시간씩 그림을 그릴 정도로 회화에 푹 빠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그림들은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학교 전시 코너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중학생이 되어서는 나중에 전문 화가가 되기 위해 미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빚을 갚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해야 했고, 장남으로서 그는 집안을 돕기 위해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중학교 마지막 학년 때 친구들이 각자의 적성에 따라 학교에 지원할 때 자신은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했고, 그 후 빨리 취직하기 위해 취업이 용이한 전공을 공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예술을 추구하겠다는 생각은 그 스스로 옆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열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기댈 곳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이 이기적일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듣자 효정은 입술을 깨물었는데 감정을 억누르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산처럼 든든하다고 여겼던 맏형에게 상황 때문에 놓쳐버린 삶의 일부가 있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맏형이 밤늦게까지 부업을 하거나 가게 지출을 꼼꼼히 계산하던 모습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진은 그저 형이 돕고 싶어 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뿐, 그가 무엇을 희생했는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효영은 직장에 다닐 때도 가끔씩 그림을 그렸지만 수첩에 빠르게 그리는 스케치가 전부였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작은 상자 안에 모두 보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것은 아름다우면서도 아픈 그만의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 때면 그는 연필을 꺼내 기억나는 것들을 다시 그리며 몽상에 잠겼던 시절의 자신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일과 책임감이 그를 휩쓸어갔고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것조차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형에게 몸을 기울이며 존경심과 후회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왜 저희에게 더 일찍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저희가 형을 위해 무언가 도울 수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효정도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늘처럼 형이 자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저 형의 꿈이 저희 곁에서 가족을 돌보는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효영은 가볍지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의 꿈은 화가가 되는 것이었지만 가족이 나를 필요로 하게 된 순간부터 모두를 평안하게 지키는 것 또한 또 다른 꿈이 되었단다. 단지 첫 번째 꿈은 이루지 못했을 뿐이지 그 말에 방 안은 침묵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처마 밖의 빗소리가 갑자기 더 선명하게 들렸고 마치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이야기의 슬픈 배경음악 같았습니다. 그때 서진의 표정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는 놀랐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했던 형에 대해 더 깊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서진의 눈빛에는 존경심과 함께 약간의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형에게서 보호만 받아왔을 뿐 형이 자신만을 위해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자신이 너무 무심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효정의 반응은 또 달랐습니다. 그녀는 놀라면서도 약간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맏형이 그토록 아름다운 꿈을 키웠다는 것에 놀랐고 그 꿈을 좇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그 불씨를 간직했다는 것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 꿈이 상황 때문에 빼앗겼다는 사실에 슬펐고 너무 늦게 알게 되었다는 것에 슬펐습니다. 대화는 두 동생의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형이 지금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작은 전시회를 열 생각은 없으세요? 효영은 온화하게 웃으며 아마 시도해 볼 것이지만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번쯤 자기 자신으로 살아보는 느낌을 되찾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은 공간에 이젤과 물감, 그리고 종이만 있다면 행복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과 효정은 다가오는 형의 생일에 새로운 그림 도구 세트를 선물하여 수년 동안 잠들어 있던 꿈을 되살리도록 격려하기로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꿈에 귀 기울이는 것이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맏형의 꿈에 대해 처음 들었던 바로 그 순간이 그들의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가족의 의무로 묶인 맏형과 막내 동생이 아니라 각자에게 자신만의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초기의 충격적인 표정은 점차 지나간 일에 대한 공감과 비록 늦었지만 그 꿈이 한 번이라도 빛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결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